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필지에 무슨 요건이 나와요? 성립 요건이 나와요. 자, 필지의 성립 요건, 필지는 뭐예요? 아까 무슨 단위라고 그랬죠? 토지 등록 단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써놓을 필요도 없고요. 자, 필지의 성립 요건은 일단 봐봐요.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외울 게 없어요. 봐봐요. 자, 여기 이제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여기가 이제 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을입니다. 어때요?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면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뭐 옆에다 써놔요. 필지의 성립 요건은 그러면 일단 동일해야 되겠네. 자, 요 동일성이라는 감각이 나중에 아주 여러 각도에서 많이 쓰이니까 동일성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갑입니다. 갑, 어때요? 몇 필지예요? 세 필지. 그러면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떨어져 있죠.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하고 싶으면 요 부분을 뭐에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연속성이야. 이때 연속성은 뭐예요? 지번이에요? 지반이에요? 지반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지반의 연속성. 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조건 해와야 되겠네. 일단 뭐예요?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 이거는 외우더라고. 나머지는 이제 유추를 한번 해봐요. 자, 여기에 지목이 몇 개예요?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어요. 첫 강의 듣는 사람 대 지목이에요. 지목. 그럼 여기는 주차장이에요. 자, 그러면 지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지목이 동일하지 않으니까 한 필지로 할 수 없다라는 거네. 자, 지목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죠? 동일해야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구로동이에요. 여기가 가리봉동이에요. 자, 여기는 무슨 동? 구로동. 여기는 가리봉동. 가리봉동. 자, 가리봉동. 제가 왜 구로동, 가리봉동을 해요? 추억이 어린데요. 추억이 어린데. 자, 추억이 어린데요. 제가 뭐예요? 자, 3학년 때 올라와서 서울을 좀 알고 싶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 5, 6, 1, 2, 3. 그 다음에 뭐예요? 1, 2. 몇 년까지? 몇 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뭐예요? 신문 배달을 했어요. 조간 신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4학년 때부터. 그럼 지금도 뭐 강의 안 하더라도 뭐 좀 배달하면 돼요.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두탕만 되면 돼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 몸만 건강하면 돼요. 몸만 건강하면. 그러면 뭐예요? 고시 공부할 때 잡아봐요. 고시 공부할 때 뭐 따놨어요? 운전면허 따놨어요, 쉴 때. 왜? 트럭 운전을 따놨어요. 왜 트럭 운전을? 결혼하면 집사람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무슨 장사를 하려고? 채소 장사라도 하려고. 그래서 따놓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병이 하나가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 한번 운전했더니 막 물체가 와서 붙어요. 막 붙어요. 손이 막 떨려요. 막 물체가 와서 막 붙어. 막 장애물이 와서 붙어요. 그게 병이래요. 하나, 무슨 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또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고요. 운전 견섭, 도로 주행할 때 뭐예요? 비둘기 3마리를 깔려 죽였어요. 깔려 죽였어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동생이 뭡니까? 저기 가재. 여의도로 가재. 여의도 거기 넓으니까 주차장으로 갈래요. 그래서 이제 도로 주행 시켜준다고 하는데 비둘기가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물컹해서, 이거 사람이 오니까 어떡하나.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이 아니면 운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장면에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여기는 구로동이고 여기는 가리봉동이에요. 법정 동리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의 동리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나머지는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축척이 500분의 1이고 여기가 600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요. 축척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축척이 동일해야 읽어봐요. 필지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기등기하고 기등기 돼야 안 돼요? 되죠. 미등기 돼야 안 돼요? 되죠. 기하고 미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등기 여부가 뭐야 돼? 일치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끼리끼리라고 그러네. 그러면 끼리끼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뭐예요? 자, 시험 보러 갔더니 뭐예요? 한자로 쓰시오. 유유상정이 나오더라고. 유유상정. 한자로 써라. 이게 이제 시험에 과거에 한번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끼리끼리. 무슨 상정? 유유상정이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지번 부여지역이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행정독립, 법정독립. 법정, 이동. 줄 하나 적어놔요. 자,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동일입니다. 그러면 소유자 동일해서 소유자 행강편 닦아놔요.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러면 소유자 동일해서 소유자 행강편 써놓고 소유자 쪽에는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좀 이따 다루어줄 거고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지목이 뭐 해야 되고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등기 여부가 일치해야 돼. 이것도 조심해야죠. 필지가 성립 여부는 손실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된다. 어때? X. 등기 여부는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되지. 등기는 반드시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그러면 자,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소유자가 뭐하죠? 동일하죠. 소유자가 동일하면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소유자 동일, 그걸 조심해야죠. 자, 갑입니다. 소유자가 동일해요.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근데 소유자가 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한 필지에는 지상권을 전부 설정해 놨어요. 그러면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는 자, 영입물건은 일물일건지가 되거든.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전부 합치니까 토지, 부동산 일부 돼야 돼. 돼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걸리네.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요?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같아, 달라요? 달라. 그러면 권리관계도 동일해야 된다. 어때? X. 소유자만 동일하면 되지.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면 소유자 동일 밑에다가 하나 써놔요. 주의. 조그맣게. 자, 권리관계 동일 X입니다.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 잡았으니까 개념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볼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써볼까요? 이제 기억을 한번 써먹어 볼까요? 몇 필지예요?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도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네. 자, 이제 제가 원하는 바를 읽어줘요. 한번 읽어볼래요? 그래. 또 권리라고 읽지 말고 아까 읽었던 용익물건이라고 읽어. 그러면 용익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 소리네요. 그러니까 용익물건끼리는 결론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자, 필지 자체로 나온다면 소유자 동일하고 그 다음에 등기 여부의 일치, 이걸 장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타 문제집에 보면 자, 뭐 일반 문제집이나 문제집에 보면 다음 중 필지의 성립 요건을 아닌 것을 골라라. 1번에 소유자 동일의 원칙, 2번에 권리관계 동일의 원칙. 정답은 권리관계 동일의 원칙이다.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딱 잡아서 한번 숙지해 두면 돼. 그런데 여기에서 무조건 외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연결게 필지의 성립 요건을 읽어봐요.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하나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요 두 사람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걸 적자라고 그래요. 적자는 곧 필지라는 겁니다. 요 사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자식이 없으면 뭘 들여? 양자. 양입지가 바로 그 양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양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된 토지에 양입한다 그래서 양입지라고 그래요. 그럼 요거는 바로 뭐예요? 필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된 토지고 거기 밑에 뭐가 나오죠? 양입지. 양입지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양입지는 청강이 듣는 사람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정된 토지가 바로 뭐예요? 양입지라는 거예요. 정된 토지. 정된 토지. 자, 그러면 요거는 양입지의 의미는 하지만 양입지를 이용해주는 게 지목으로 연결돼요. 자, 그러면 자, 주된 토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요 양자를 들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누구 성을 따라줘요? 아빠 성을 따르잖아.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그러면 정된 토지는 주된 토지로 쏙 들어간다. 아빠 성을 따라야 돼.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죠. 지목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자, 그래서 양입지 옆에다 두 개를 딱 써요. 깔끔하게. 무슨 토지? 정된 토지. 지목으로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표현한 거야. 그렇다고 이런 말은 틀려요. 양입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양입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뭐 한 거지? 표현, 반영한 거지. 그러면 양입지는 정된 토지다. 이 말은 맞아. 양입지 니꼴 정된 토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청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OX. 자, 답변 하나 좋아요. 그냥 입모양만 봐도 알아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자, 전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답변을 해놓고 괜히. 자,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어때? X죠. 법률행위 니걸 어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야.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럼 법률행위는 자, 어사표시 플러스 뭐다? 알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각종의 인어각 있는 것들. 그럼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어사표시다. X야. 법률행위는 읽어봐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거지.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법률행위는 어사표시 플러스 뭐도 있다? 알파. 알파가 대표적인 혼인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의 신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지문도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면 양입지는 정된 토지 맞아요. 양입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단지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뭐예요? 표현, 반영할 뿐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의의로 가서 그러면 줄 쳐놔요. 의의로 가서 두 번째 정된 토지 밑줄 하나 딱 하나요. 무슨 토지다? 정된 토지다. 자, 요건으로 가니까 요건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봐요. 조그맣게. 자, 정리를 해놔야 돼요. 하여튼 전 정리 잘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정리 잘하는 사람은. 근데 무슨 도로예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래서 요건에다 고속도로 조그맣게 휴게실이라고 써놓고 자,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그랬느냐.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도로로 편입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이때는 뭐예요? 양입지라는 거야. 양입지. 그러면 여기 고속도로의 국도예요. 고속도로.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넓을 수도 있죠. 면적과 상관이 없어.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무조건 도로로 한다라는 거예요. 도로입니다. 간혹가다 뭐예요? 휴게실은 3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잖아요. 면적과 상관이 없어. 법조문에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무조건 도로로 편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이 휴게실은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입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석해봐요.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무슨 시설? 편의시설. 그러면 거기 1번에 가서 편의, 키워드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 자, 두 번째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붙었어. 그래서 2번에 가니까 접속 동그라미 잖아요.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돼? 둘러싸인 경우에 한해서 양입지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암기 사유를 줄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실을 생각하면서 편의, 그 다음에 접속되거나 아니면 둘러싸인 경우, 이때는 양입지에 뭐가 된다? 성립 요건이 된다라는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형님, 누님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 자,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 이탈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다 옆에다 주의라고 하나 써놔요. 자, 국도의 휴게소라고 써놔요. 국도의 휴게소. 근데 이 휴게소는 어디에 있어요? 국도에 있죠. 국도 가면 이탈이 돼야 안 돼. 그래서 이때 휴게실은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 넣어서 지목이 뭐가 된다? 이때는 대가 되는 거야. 고속도로 안에서 휴게실입니다. 국도나 지방도의 휴게실은 이때는 뭡니까? 상업용 건축물 넣어서 지목은 뭐다? 대다. 그러면 문제 하나 끌어내볼까요? 포괄해서 휴게실 지목은 언제나 도로로 한다. 어때? X. 그렇게 이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놓고. 자, 여기 봐봐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뭘 드려? 양자. 우리 애가 쪽으로 작은 엄마가 양자 딸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우리 수강생 중에 자, 영산 쪽에 80억 가지고 재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양자를 10명이나 들어서 자, 창동의 수강생 형님인데 근데 저보고 맨날 그래요. 술 한잔 하면서 자식 다 필요 없어. 양자들에도 키워놓으면 양자도 뭘 밝혀? 돈을 밝혀.
그래서 뭐 싫대. 너무 그런 게. 그래서 지금은 많이 후회가 된대요. 그냥 뭐 편안하게 차라리 기부하고 살 걸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하여튼 자식 중에 제일 왼수가 뭐예요? 왼수가 뭐예요? 자식이야. 그렇죠?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렇죠? 무자식이 상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만약 자식 없으면 뭐예요? 둘이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딸만 하나 더 낳으면 되는데 딸은 뭐예요?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뭐 한번 생각해봐요. 이분이 이제 남편이 뭐예요? 50살이야. 그러면 65세를 양자로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양자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요 딸을 양자로 드려. 그러면 딸을 드리면서 너 엄마하고 나 딸할게.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양이 배치 안 된다라는 거야. 양자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1번 봐봐요. 자, 정된형대 토지 지목이 뭐인 경우? 대인 경우. 찾았어요? 예, 그러면 요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야. 그러면 작년에 거기, 그러면 세 가지를 써놔요. 자, 목장용제, 가소원 하나 써놔요. 그 다음에 목장용제 하나 써놔요. 목장용제. 그 다음에 이제 묘지라고 써놔요. 그래서 혹자는, 양입지는 그러면 저하고 이제 항변하는 공시법 선생이 있어요. 야, 이제 저보다 후배니까. 구 교수님, 형님, 양입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입지가 왜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직접적인 타겟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시험 범위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묘지. 자,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 있어. 읽어봐요. 가소원, 목장용지, 묘지. 작년 출제 문제 볼까요?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어때? 아니, 맞죠? 묘지로 한다. 어때? X. 그게 작년 2.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가소원, 목장용지, 묘지는 근원대로 정된 토지 지목이 대인 경우가 있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 작년에 묘지가 2.5점짜리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저기 서울에서 강의하는데, 자,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갑자기 그분이 요 앞에 앉으면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꼽이 벗어보자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배가 커지. 그럼 상대적으로 배꼽이 크는 것들이 두 개가 있어. 10% 초과. 줄 쳐놓으세요. 10% 초과.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 이때는 양입이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옆에다가 그러면 1, 2, 3을 하나 써놔봐요. 1, 2, 3 옆에다가 자, 요건, 제한 요건에다 1, 2, 3 옆에다, 여기에다가 또는이라고 써놔요. 또는. 그러면 셋 중에 또는이 뭐예요? 또는 셋 중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입에 제한된다는 거야. 미시한이라 뭐예요? 또는. 그러니까 정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도 양입에 제한되고 하나만 걸리더라도 양자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장을 넘기기 전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써먹어야죠.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선이 1000입니다. 1000제곱미터예요. 자, 대예요. 대. 여기 건축물이 하나가 있어.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면적이 60제곱미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이거는 정된 토지야. 일단 주된 토지 안에 둘러싸여 있죠. 이제 일단 양입지의 성립 요건을 일단 하나 통과했어요. 근데 이제 제한 요건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정된 토지가 주된 토지가 뭐예요? 가선. 정된 토지가 대. 그러면 이때는 가선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는 대로 남으라는 거예요. 양자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 그러면 또 하나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답. 답이 뭐예요? 논입니다. 논답자니까. 그래서 답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이제 답을 써놓으니까 선생님 정답이에요. 이래요. 저런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답이 그러면 1000이에요. 자, 그러면 유지가 있네요. 답 안에. 자, 둘러싸여 있죠. 주된 토지고 정된 토지야. 자, 정된 토지가 바로 1101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요거는 정된 토지. 정된 토지가 대인가요? 유지인가요? 유지. 하나 통과. 자, 그러면 여기 답이 얼마예요? 1000. 여기는 100일. 10%를 초과했죠. 그러면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 뭘로 남는다? 유지는 독립해서 살아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하나 이제 더 해봅시다.
답이 4,00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유지가 331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지금 주된 토지가 뭐예요? 자, 정된 토지가 유지. 자, 그러면 10%를 초과했나요? 아니죠. 330을 초과했나요? 예, 그러면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 너는 뭘로 남아라? 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뭐 할 수 있다? 양입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이제 100이 아니라 100일이 아니라 100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주된 토지가 다 1000이죠. 정된 토지가 100이죠. 10%를 초과해서 10%를 초과하지 않아서. 그럼 너는 답으로 들어오라. 이때는 무슨지? 양입지. 그렇죠? 양입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소 간접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다른 학원에 들어놓고 그래서 딴 선생님이 양입지는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단정 내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지러 올까봐 제가 한번 단서를 줬습니다. 저도 지문을 24년 동안 별 질문 다 받아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각이라는 질문도 받아봤고, 자, 그래서 별 질문 다 받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봤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번이에요. 지번. 지번은 별표가 5개짜리예요. 근데 저희가 아이러니하게 작년에 지번은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안 됐습니다. 지번이. 근데 지번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왔지만 지번이 간접적으로 나와서 5점짜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번은 그러면 무조건 한다?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5점짜리가 나왔어요. 직격탄. 지번과 관련된 설명 중 이게 아니라 자, 지문에 들어가서 5점짜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2개가 간접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번은 적어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그러면 지번이 왜 중요해요? 이름. 사람에 갖다 대면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여기 왜 제가 강사하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성자예요? 일일성자. 여기는 무슨 성자예요? 소리성자예요. 자, 그러면 제가 갑성이 할 때 요 성자일까요? 요 성자일까요? 일일성? 일었으면 벌써 고시에 합격했을 거예요. 아유, 애삼촌이 이름을 저도 이렇게 갔다가 한자. 아버지가 시간이 없어 애삼촌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거든. 근데 제 애삼촌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박자, 성자, 갑이야. 그래서 성갑이야. 그래서 본인 이름 거꾸로 했어요. 갑상. 이렇게 했어요. 유래가 이렇게 돼요, 이름이. 근데 애삼촌이 한자입니까? 그냥 뭐 성자가 틱 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자거든. 천자문에 보면. 이게 무슨 성자예요? 소리성자예요. 소리성자니까 이게 강사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각구. 공시법 선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이름 몇 번 바뀔 분이 있어요. 안철수. 철수는 안 돼. 농담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안 돼. 문제 있는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그렇죠?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게 사람을 정략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그래서 이름이 너무 크면 애가 눌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뭐예요? 자, 장명소에 가기 전에 장명소한테 물어봤어요. 제 이름을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 호를 갖다 써주려고 그랬어요. 구거산.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클 글자거든. 이름이 크면 애가 눌려서 큰 인물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대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 된대. 대산도 큰 대자니까. 그러면 구태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대. 결국에는 이제 이름을 못 먹고 했다 사모님이. 구도혁이라고 적어왔어요. 그게 30만원짜리거든. 그래서 도혁하니까 그때 길도자야. 그래서 신부님 가는 거야. 꿈자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몽을 뭐냐, 별을 5개를 안고 꾸는 꿈을 꿨거든. 그게 이제 성직자가 된다는 꿈이래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봐야지. 자, 그래서 이름이라는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 그러면 사람한테도 이름이 중요하듯이 터지도. 이 집안이죠. 이름. 얼마나 중요해.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감각적으로 한번 익혀봅시다. 자, 이제 영어는 눈으로 익혀요. 눈으로. 여기 369고 369-1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집안이잖아. 토지에 뭘 붙여서 번호.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집안이야. 영어는 번자죠. 근본 번자 써서 본번이 돼. 본번. 영어는 그럼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본번. 영어는
법안이 돼. 그러면 자기가 뭐 눈으로 익혀요. 집안은 본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읽어봐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본번과 부번은 뭘로 표시해? 다시 시험 볼 때는 의, 그렇죠. 의라고 읽는다. 그러면 요거는 탁구를 치면 단식이 복식이 단식, 요거는 복식. 그러면 집안은 단식 집안과 복식 집안으로 구성된다. 집안의 표기는 나란히 평행식, 그렇죠. 평행식으로 표기하자. 나란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분수니까 분수식. 우리나라 집안은 분수식은 아니잖아. 그러면 혼합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앞에다 산자를 붙이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맡아요. 그러면 집은 뒤에 산자를 붙였어요? 집은 앞에다 붙였어요? 집은 앞에. 그러면 집은 의심육회 때 집은 뒤에 산자를 붙인다. 어때? X. 집은 앞이라는 거야. 집은 앞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서론 부분은 다 끝났잖아요. 집안이란. 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번과 부번은 의라고 읽고, 다시로 표시하지만, 요거는 단식이에요. 요거는 복식이에요. 요거는 혼합복식이라네. 그러면 집안은 언제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때 X.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일이 아니야. 이거는 수업을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감각을 익혀가는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 반드시 외우세요. 그거는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외우지 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건강 한번 봅시다. 의부터 하나 이제 공부가 됐다면, 자, 의에서 그러면 꼭 필요한 단어가 있네. 토지에 붙이는 번호 줄쳐놔요. 두 번째. 자,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꼭 줄쳐놓을 게 있네. 임야대장 및 임야도 줄쳐놔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 줄쳐놨어요. 자, 집안 뒤에요? 집안 앞이에요? 앞에 뭐 전자를 붙인다. 산. 이게 에피소드가 많아요. 자, 이제 초창기에 산을 임으로 건쳐다가 작년에 뭐예요? 집은 D로 건쳤어요. 그럼 앞에 임야대장, 임야도를 뭘로 장난칠 수 있어? 임야에. 누님들은 자꾸 요 자리를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임야에가 아니라 무슨 대장이냐? 임야대장, 임야도라는. 자, 그러면 집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과의 다시 표시로 연결하지만 이 경우 다시 표시는 뭐라고 읽어? 의 동그라미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뭐라고? 다시라고 하지만 근데 문제 풀 때는 뭐예요? 편의상 다시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 봐봐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369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번 제가 숨 넘어갈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고. 자, 이번에 이제 지번 부여 방법 찾았어요. 그러면 지번은 아무렇게나 부여가 안 되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준이 없는 사회야.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형식, 사자 동그라미 사나요. 아마 외울 필요도 없어. 사자가 무슨 사자? 뱀 사자. 그래서 사형식에서 뱀은 꾸불꾸불 규칙. 꼬불꼬불. 그러면 불규칙이라는 거네. 어디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에서. 뭐하러 외워? 농어촌 지역. 자, 기우식 기자 동그라미. 그러면 기자라는 것은 여기 봐봐요. 한자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기우식. 기자가 무슨 기자? 홀기. 우자가 짝수. 그러니까 홀수 짝수로 집어넣으면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규칙. 그러면 이치파악이 영이하다. 아마 어디 지역에서 쓰이겠어요? 시가지 지역에서.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제 작년에 민법에서 제일 속상한 게 뭡니까? 이런 지문 틀리면 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 민법 들을 때 이야기했던 게 읽어봐요. 자, 무슨 판결이에요? 상한거부 판결. 요 상자가 무슨 상자? 서로 상자야. 그러면 서로 상, give and take야. give and take, 유치권의 give and take, 동시이행한변권의 give and take. 그러면 유치권과 동시이행 물권은 결론적으로 상한거부 판결을 해야 되네. 뭐예요? give and take네. 그러면 한 사람을 패소시키면 줄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 성소 패소, 성소 판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소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한자의 의미를. 그러면 기우식은 뭐라는 거 읽어봐요. 무슨 수? 헐수, 짝수. 수학 시간에 기수, 우수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단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단지식에는 단자 동그라미잖아요. 단지식은 단지가 뭐냐? 우리 한번 가봐요. 잠실단지. 왜 단지가 형성이 됐어요? 도시개발사업을 벌려서 단지가 형성이 되잖아. 단지. 그러면 단지는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외우기가 힘들으니까 단지에서 뭐야? 디귿을 연상해. 얘가 봐요. 도시개발사업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단지식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첫째 따서 이제 눈에 익혀 사기단.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사기단이라. 사자가 무슨 사자? 뱀사자. 기자가 뭐예요? 홀수, 짝수. 그렇죠? 단지식은 도시개발사업지역.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하러요?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자,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로서 무슨 단위법이 있어요? 지역단위법, 도역단위법, 단지단위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지역단위법, 이거는 추상 나올 일도 없겠지만, 혹시 이제 간혹가다 모의고사에 나오거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지라고 썼잖아. 무슨 단위법? 지역단위법. 그러면 지읒을 생각해, 지읒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적. 그러니까 지역단위법은 좁은 지역과 도면 장소가 적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려면, 그냥 외우면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이거 지역단위법에서 지읒을 생각해서 자기가 뭐예요? 이쁘게 정리를 해놔. 그렇죠? 적. 그러니까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것. 그러면 도역단위법은 반대해서 이렇게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것.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도역단위법. 근데 단지단위법은 또 디귿을 생각하라고. 디귿이 들어갔죠? 도시개발사업죠. 근데 우리나라는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로서 단지단위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무슨 식은 채택하고 있다? 단지식.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자꾸 효율적으로 하라고. 효율적으로. 글씨를 보면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이에요. 그럼 지문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선생님, 저는 암기가 안 돼요. 이러지 마요. 암기 꼭, 제가 무조건 암기하라는 것은 암기해야 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상작용을 쌓으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면 체크한 것은 무슨 단위? 단위법. 자, 3번에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예, 기본 이치에서, 자, 북동기본법, 북서기본법이 있어. 그래서 기본 이치에서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자. 자, 기본 이치. 그래서 요거는 시작이라고 써놔요. 자, 의역학. 우리 한자를 공부할 때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의역, 지역이 있어. 직역이 있어요, 직역. 의역은 뜻을 해석하는 거고, 직역은 그대로 한자 의미대로, 의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자는 일어날 게야. 직역을 하게 되면, 의역을 하게 되면 뭐예요? 시작이야, 시작.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남산. 요 남자가 뭐예요? 직역을 하면 남쪽, 남자야. 근데 의역을 하게 되면 앞산이라는 뜻이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산은 전부 앞이야. 앞산이에요. 근데 우리 왕이 사는데 왕 사는 궁이 앞에 앞산 이러면 안 되잖아. 서민들하고 좀 벌려놓게 해서. 그러니까 왕이 사는 앞산을 뭐라고 그런다? 남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남산. 서울의 경복궁 앞에 뭐가 있어? 남산. 지금 경주에도 뭐가 있어? 남산. 행궁이 있어요. 행궁이 뭘까요? 왕이 뭐예요? 휴가 가는 데를 행궁이라고 그래. 그러면 행궁 앞에도 앞산을 뭐라고 그래? 남산. 여러분 여러 지역에 남산들이 많네요. 왕이 사는데.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왕십리. 십리가 몇 킬로? 그러니까 왕이 사는 경복궁에서 정확하게 십리가 떨어졌다 해서 왕십리가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왕십리인 거예요. 왕십리. 그럼 왕십리에서 그러면 경복궁에서 전철을 타고 가면 몇 분 걸려? 4분에서 6분이 걸려. 현관 뭐에 1분 50초에서 2분 20초가 걸리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왕십리 옆에 그러면 왕에서 떨어진 데에서 또 뭐예요? 말 키우면 안 되잖아. 말 좀 떨어져야죠. 그래서 이게 태릉이라는 게 나온 거야. 태릉이 마들역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말 키운 동네라는 거야. 말 키운 경례.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들어가는 데는 여기 가는 데는 뭐예요? 말 주차장을 나타내. 말 주차장. 그러면 북파발도 마찬가지고 역곡 있죠. 역곡이 뭐냐면 자, 말 주차해 놓는 거야. 말 주차. 그래서 역곡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역곡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호두나무 있죠? 호자가 무슨 호자야? 오랑캐 호자야. 두자가 뭐예요? 두드릴 두자야. 오랑캐는 맞아야 말을 들어. 뭐 호두나무도 뭐예요? 막 맞아야 가실이 튼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호두나무는 괴롭혀야 돼요. 막 때려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가실이 튼실해져. 그래서 간실이 튼실해지는 게 두 개가 있어. 맞아야 단단해지는 애가 두 개가 있어. 뭘까요? 자, 호두나무하고 대추나무야. 그래서 대추나무도 괴롭혀야 가실이 튼실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말개울기에다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다 뭐예요? 소를 뭐다 묶어놓잖아. 막 소가 막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대추나무는 그러면 단단해, 안 단단해? 단단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파? 도장을 파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겁나게 비싸요. 대추나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들이 다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출제원이 여기 기가 시작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이게 애울 일이냐 봐봐요. 자, 자기가 한번 봐봐요. 이제 자, 복서 기본식이란 자, 복서 기본 기자가 무슨 기자? 시작은 그러면 출제원이 이렇게 냈습니다. 봐봐요. 과거에도 많이 출제되고 복서 기본식이란 남동에서 북서로 자, 남동에서 북서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어때? X. 여기 이게 출제원이 낼 문제냐고. 그러니까 출제원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부를 안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기자가 시작이라면 낼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북서 기본식이나 남동에서 출제를 내면 이거는 출제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이걸 빼든지.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서에서 남동 쪽으로 이걸 하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북서 기본식이란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북서 기본식이란 남동에서 틀렸죠?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야? 북서 쪽에서. 그거 틀린 거 사람은 금지삼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시작하기 시작. 그러면 이게 잘 모르겠다. 방향표시 빨리 그려요. 그러면 동, 서, 남, 북. 그러면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남동 쪽으로 집어를 꺼맺는 게 바로 무슨 기본식? 북서 기본식. 하나를 가르쳐서 문제 알아야죠. 북동 기본식이란 어디에서 시작해? 북동 쪽에서 어디로? 남서쪽으로. 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의미만 알면. 그러면 저는 봐봐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맞죠? 자, 그럼 중국 사람은 무슨 중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칠판을 적어가잖아. 중국 사람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서, 북동, 북서 기본식. 아유, 중국 사람 안 와도 돼요. 뭐야, 아유, 인간들 쓰레기지.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쓰레기만 버리고 가. 그래서 요번에 제주도 11만 유커가 취소됐다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걔네들 없어도 먹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살아요. 쓰레기 온갖 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중국에서 쓰레기는 다 가져와서 다 버리고 가요. 인간들이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돼. 자, 그러면 북서 기본식이란 어디에서 시작해? 북서 쪽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번 봐봐요. 자, 북동 기본식이란 어디에서? 북동에서 남서로. 무슨 문화권? 한자 문화권. 북서 기본식은 어디에서? 북서 쪽에서 남동 쪽으로. 아라비아, 한글, 문화권, etc.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동이다, 북서다? 북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끝났어요. 자, 여기 뭐예요? 369. 요거는 369-1. 요 뭐라고 읽어요? 그러면 나란히. 무슨 식? 팽행식. 그럼 오른쪽 가서 지변의 표기는 무슨 식이다? 팽행식. 줄 서나요. 자, 분수식이 있고, 기본식이 있고, 자유식 한번 줄 서나봐요. 공인중개사 자유식. 자, 공인중개사 8회 때 출제됐어요. 이 자유식이. 자, 그때 난리 났어요. 저 8회 때. 한번 8회 때 온 창문이, 노량진 창문이 깨지고 난리 났었어요. 왜? 사지선당이 오지선당으로 됐다고 난리가 났었고, 책에 없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봐봐요.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나왔네. 1회 때부터 7회 때 쉬었다가 갑자기 튀었네. 이게 8회 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언제 튀었어요? 또 난리 한번 났었어요. 15회 때 난리다. 그래서 격주 이제 8년 주기로 이제 또 난리가 한번 났었다고. 그때 난리 한번 난 게 바로 그때 나온 게 무슨 제도다? 자유부반 제도가 나왔어요. 자유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들으면 특징만 알면 돼요. 이제 끝났어요. 369예요. 몇 번째? 369. 369인데, 자, 그 지역이 지번이, 마지막 지번이 1001이라고 생각해봐. 1001. 최종 지번이 1001이에요. 그럼 369는 없어요. 무슨 결번이 생겼어? 우리 야구에도 훌륭한 사람이 등번호를 영구 결번을 시키잖아. 그럼 이걸 영구 결번을 시키고, 몇 번이에요? 1001 다음 선번부터 지번을 풀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읽어봐요. 그러면 1001 다음부터 1002,
그 다음에 1003, 여기는 천사. 우리 수강생은 오늘 수업 나온 사람 다 뭐예요? 천사 같은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유식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 새로운 징계가 설정되기까지 모든 절차의 변화, 여기 줄쳐놔요. 영원히 소멸되고, 그래서 영구 결번이 발생하고, 토지 등록구역에서 사용하지 않아 최종 지번으로 대체하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번을 포기하는데 용이하지 않지만, 필지별로 그 유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유식은 무슨 결번이 하나 생긴다? 영구 결번이 생긴다는 거. 그 정도 의미는 한번 잡아두는.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식? 팽행식.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달아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약속대로. 그리고 이제 작년에 수강생들은 요거 한번 자, 지적과 파트에서 1번부터 60번까지 싹 한번 풀어와요. 풀어와도 돼요. 기존 수강생들은 안 풀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은 가져오기만 해요. 가져오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 요약집에다 요렇게 꽂아놓고 가져오기만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0문제. 요 60문제 안에 12문제가 있어요. 저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파악하면 뭐예요? 요 12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또 이제 2개월 동안 열심히 한번 우리가 또 한번 풀어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오후부터는 한 3시부터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요. 안 듣는 사람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